왜냐면 면접을 작년에는 다 떨어졌는데 올해 붙는다? 그건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뭔가 노력을 한 거거든 이거.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치. 맞아. 거의 일주일? 일주일? 진짜 기업 하나 쓰는데 시험 썼을 때 일주일. 그치? 일주일. 근데 지금은 3시간에 끝난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노하우를 좀 빨리 공유하면은 누구나 처음부터 3시간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래도 이틀 안에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틀 안에 쓸 수 있는 거거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일주일로 처음에 잡아놓고 시작하니까 되게 아쉬운 거야. 네, 대부분 뭐 첫 취준이다, 그다음 두 번째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막 몰입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날리는 애들을 내가 너무 많이 보니까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차라리 다른 거라도 하면 나는 훨씬 더 애들한테 좋다고 보니까 시린님만의 자소서 작성 노하우 어떤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노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고향사랑 기부제를 들고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생각해 놓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고 자주 제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거의 붙는 자소서라는 저만의 그게 좀 있었거든요. 이거를 말로 좀 하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처음에 썼을 땐 당연히 네 생각이 없었을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뭐 오피니언을 지금 얼마나 했지 시린이? 올해 했지. 매식경 할 때도 오피니언 했을 거잖아. 계속 했었죠. 그치? 그럼 그게 적어도 한 3, 4개월 이상을 했지 매식경을. 엄청 오래 했죠. 꾸준하게 카페 업로드하고 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쓰면서 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농협은행의 이슈지만은 타은행에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는 거잖아. 키포인트를. 맞아요. 처음 하는 생존이들은 어떻게 돼? 그 문항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거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농협에 대한 뭐 고향사랑 기부제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지. 왜냐면 처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소설만 그냥 쓸 생각을 하지 그 티포인트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합격한 친구들의 자소서라든가 면접을 보면은 그 친구들의 생각은 이미 키포인트가 딱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에서 이 은행에서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게 처음 시작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구체화돼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착각은 면접은 말만 잘해야 돼. 말을 잘하면 되라고 하는데 결국 그 말에 알맹이가 없으면은 필요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첫 질문 중에 자소서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자소서를 개판으로 쓰면은 면접에서는 거의 무조건 떨어진다. 맞아요. 공감해? 공감해요. 공감해요. 근데 첫 취준을 준비하고는 처음인 학생들은 어떻게 돼? 자소서만 합격하면 뭔가 내 자소서에 문제가 없는 줄 알거든. 뭐 자소서를 쓸 때 면접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써야지 면접 때 편해지는 거죠. 편해지는 건 확실히 있죠. 면접이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최종 1승을 할 수 있었는지 본인만의 면접 준비 방법. 크게 은행들 보면은 이제 직무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 있어서는 일단 직무부터 말을 하자면은 일단은 저도 제가 제 거를 체화를 해야 이게 전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친구들한테나 이해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사도 읽으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PT 준비를 하면서도 Y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은행을 생각해보자면은 엄청 칭찬을 받았다며 우리은행에서. 네, 우리은행에서 엄청 면접관 두 분이 계셨는데 뭐라고 칭찬했어? 현직에 관련해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냐고 아니 저는 처음이라고 이거를 한 2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은행에서 고민하는 그런 주제를 PT로 많이 내더라고요. 우리은행에서 특히 우리은행 그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PT 시작할 때도 그냥 우리은행이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하고 있을까 왜 이런 걸 PT로 내줬을까라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PT를 너 잘했다. 그래 Y가 제일 중요하다. 그쵸. 왜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PT 때도 그럼 이거부터 깔고 가자. 왜 우리은행이 이거를 고민하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방안에서도 제가 고민한 방안을 넣을 수 있어서 좀 더 PT가 원활하게 됐고 면접관님들도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신문 기사나 뭐 리포트 같은 걸 보더라도
왜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다면은 중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T포인트를 잡아서 연계까지 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연계하기가 쉽지 않아.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데 연계 못해도 Y만 제대로 파악하더라도 맞아요. 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은행 가서 그 PT 면접 뭐 했어? 저는 한계 기업 하고 우리은행이 이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시하라. 이거 어떻게 했어? 대략 그 참고 자료가 3페이지였단 말이에요. 많았어요. 많고 이걸 일단 호다닥 보고, 저는 일단 한계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상태였거든요. 그 전에 보고서도 읽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주제가 좀 쉽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서 왜 이 주제일까라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그 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했던 방안을 그냥 그대로 넣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은행이 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망 금융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더 고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은행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야, 이거 다 들어갔네. 이게 다 들어갔잖아, 지금 시즈님이 얘기한 게. 그렇게 저는 PT 구성을 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지금 Y라는 거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면접관도 주목시켰지. 그쵸.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급해서 뭔가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려 했는데 이 친구는 Y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빡 주목을 받고, 두 번째 근데 한계 기업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했어. 그럼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그 한계 기업이 뭔지도 지금 몰라. 그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지. 근데 시즈님은 이미 오랜 기간 오피니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거기 T포인트까지 붙였어. 그쵸.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온 거네. 미리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산업과 주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전체의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준비를 많이 하는 거야. 시리님이 지난번에 나랑 모의 면접을 했을 때 말을 못하는 성향은 절대 아니거든. 말을 못하지 않는데 기교라든가 애티튜드가 내가 봤을 때 엄청 많이 바뀌었고 접근을 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킬이 약간 좀 더 고도가 된 거지.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시리님처럼 이렇게 해봐야 돼요, 진짜. 왜냐면 이게 지금 본인이 느낀 거잖아, 이게. 맞아요. 왜냐면 면접을 작년에는 다 떨어졌는데 올해 붙는다? 그건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뭔가 노력을 한 거거든. 이거 와, 이건 내가 진짜 좋다, 이런 거. 작심월 매식경을 지금 어느 정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식경을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저는 비전공자였고 어떻게든 꾸준히 경제신문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알아가지고 하나라도 이게 매일 하나씩이라도 이게 쌓이면 많잖아요. 근데 잠깐만, 시인님 그때는 돈 내고 했지? 아니 그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무료로 했어? 그때 무료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슈가 돌고 돌잖아요. 그래,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과거에 내가 어떤 걸 썼나 보면서 그때 지금은 생각 못했지만 그때 또 생각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조금이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나 머리에. 근데 대부분 3개월 못해. 어떻게 하면 이걸 3개월 정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어차피 면접 준비를 하면서 또 해야 돼요. 그치.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미리 해놓는 게 자료 찾기도 쉽고 어차피 면접을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기보다 몇 개월 전 그걸 기사를 분명히 찾아볼 텐데 그걸 미리 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혹시 오피니언 할 때 노트를 따로 안 했지? 저는 그 한글에 따로 모아놨었어요. 한글 따로 모아놨어? 잘 모아놨네. 그거 모아놨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시청하는 생존이들이 있으면 오피니언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오피니언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다 따로 국밥이야. 자소서 쓸 때 조금 쓰고 뭐 필기시험 준비할 때 뭐 하고 면접 준비할 때 다 따로 국밥으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면접 때 사실 하려고 하는 거거든. 면접 때. 맞아, 면접 때 T포인트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필기시험은 뭐 워낙 케바케가 많아서 시리님이 만약에 나중에 들어가서 시간 있으면 필기시험 어떻게 준비했다고 한 거 뭐 한 장으로라도 요약해서 나한테 줘요. 그러면 그거 다른 친구들 한번 줘볼게. 모든 취업이 다 그렇지만 은행 취업의 카더라 너무나 많잖아.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실 포기할 생각 안 했어요? 한 번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안 했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마지노선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포기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멘탈 잡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은행 취업을 그렇게 끝까지 고수한 거야? 솔직히 돈이죠. 그치. 돈이죠. 금융권의 가장 큰 장점은 연봉이니까 제가 늦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러려면은 오히려 연봉이 높은데 들어가서 자리를 빨리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기대도 있었고 부모님의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런 거 아르바이트 했던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좀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또 과거에 또 그렇게 제가 또 즐겁게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거 해보면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본점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영업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꿈을 꿔도 되지 않을까. 본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커리어적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또 은행이라는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그 정도의 시간과 힘듦을 투자할 가치는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금융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게 막 계속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어. 남의 얘기에. 근데 나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거지. 안타깝죠. 맞아. 되든 안 되든 데드라인 정하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해봐야 돼. 근데 누가 자율적인 이거 따라 그러면 또 이거 따라 토익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했다가 면접 준비는 이거 하라 그러면 계속 이제 흔들리는 근데 맞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준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안정한 상태니까 여기 이 소리 들었다가 저기 이 소리 들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자기 멘탈을 곧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만 멘탈을 그래도 이거는 도전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라는 그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멘탈을 어떻게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저는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시간 관리 엄청 잘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쉴 때는 푹 쉬어주고 다시 충전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장 도움이 되려면은 제가 하반기 때는 운동을 못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약간 재정비하는 저만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그런 압박에 너무 안 매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치. 누구든지 한 번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까지 돼야 돼. 이것도 그런 마음도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자기를 너무 올가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가지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인드에서 면접을 준비를 하고 필기를 공부를 하고 하면은 누구든지 한 번은 찾아온다라는 걸 생각해 두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1년 아니면 가장 좋긴 한데 안 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서는 게 가장 좋은 마인드가 아닐까. 오늘 지금 엄청 멀리서 지금 직접 와갖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피 같은 인터뷰를 전 좀 많은 친구들이 잘 좀 새겨 듣고 바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난 진짜.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왜냐면 또 어차피 이제 시리님도 이제 취직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시작이거든. 또 시작이죠. 시작이거든 진짜. 취직은 게임도 안 되니까. 게임도 안 되는. 진짜 직장생활 훨씬 힘드니까. 근데 다 힘들지만 결국 보니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20살이 넘었으니까 누가 떠먹여주지 않잖아. 절대 떠먹여주지 않으니까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시린님의 인생 이야기는 생존 취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